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토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협력과 한반도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북한이 캄보디아 기반 금융 인프라를 이용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고 16일 미 국무부가 주최하고 세계 67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한 정치적 테러리즘에 관한 장관급 회의 내용 디브리핑 순서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순서에서는 대학 등록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6 FIFA 월드컵과 함께합니다. 특집 오늘의 월드컵 순서에서 들으시고요. 건국 250년 기념 스미소니언 협회가 준비한 특별한 기념사업 소식은 아메리카 250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순서에서는 대북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부회장과의 인터뷰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 한국은 지금에서 만나보시고 미국 사회의 화제를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청년 시절을 그린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이 대규모 데이터 침해 공작을 벌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선거 기간부터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중국이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같은 유권자 등록과 다른 불법적인 활동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황금 시간대 연설에서 이번 데이터 유출은 전례 없는 선거 안보의 악몽이라며 정보당국은 중국이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 탈취 전담 조직까지 지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들이 2020년 중국이 18개 주 수천만 명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매입하거나 훔치거나 해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유권자 등록 정보가 침해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18년 중간 선거를 비롯한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이듬해에는 미국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시도에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후보의 시도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의 류창 대변인은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VOA와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미국 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설은 미국 중간선거를 약 3개월 반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의 주인이 새로 결정됩니다. 현재 상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한 한 곳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미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수장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앞세워 영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한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한반도 정세와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17일 루비오 장관이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아세안 장관급 회의 후속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방문은 해당 지역과 미국 국민에게 안전, 안보,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아세안 간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보여주고 필리핀과의 포괄적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오는 21일과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6일 조 장관이 23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2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비전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인공지능 AI, 문화창조 산업 분야 신규 협력과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협력, 해경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로 한국과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외무상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사급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지난해 회의에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북한이 캄보디아 기반 금융 인프라를 이용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뿐 아니라 자금 세탁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이 조직 범죄와 사이버 절도, 제재 회피, 국경 간 자금 세탁 등이 서로 연결되는 양상으로 진화했다며 북한을 주요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FATF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기준 이행 현황 표적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이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3자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하면서 브릿지와 비수탁형 지갑, 장외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수단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보고서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한 금융서비스 기업이 광범위하게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금융서비스 기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3,700만 달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된 자금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자금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용한 캄보디아 기반 금융서비스 업체에 대해 온라인 사기 조직도 이용했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TF는 각국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인 바이비트 해킹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탈취 자금 회수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2024년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탈중앙화 금융과
크로스체인 브릿지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2023년 보고서는 북한의 가상자산 절도를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FATF는 올해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이 점차 복합화되면서 조직 범죄와 테러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국경 간 자금 세탁 등이 서로 맞물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 기술 인프라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